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토론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 각처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이 참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하루 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또 대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 원인과 또 대책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분노나 배신감까지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의 서구 나라하고 다르게 어떤 식으로 대처해가고 이러한 그 재난이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라든지 정책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재난이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나 또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전인데 사건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위협을 받게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념과 목표가 흔들리는 거죠.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으로 본다면 세월호 이후에 지금 2단계에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는 뭐 개개인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계속되는 생각이 자꾸 나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러한 거가 자동적으로 그냥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거 자꾸 덮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난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정서적인 고통이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요. 이전에 생각했던 목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고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때 어떠한 사회적인 지지가 들어올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거가 장애가 아니고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건 고통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생각날 때 나는 그거로 인해서 이만큼 성장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러한 거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고 지혜를 주게 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 전반에 지혜로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심리학자가 얘기할 때는 개개인의 심리적인 성장을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멀리 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성장이 도움이 되어서 이후에 더 건강한 그러한 그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된다. 우리 단원고 학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서구 경우에는 거의 개개인의 프로그램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훨씬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가 집단 전체의 트라우마가 외국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뉴욕시는 거의 다 그랬고요. 미국 한 절반이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몇 달간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개개인들이 성장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기회에 어렵겠지만 한번 다 풀어두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거를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더 지나가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형 외상후 성장 한번 사례를 만들어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운영을 72일차 운영하면서 실제 그 현장에서 바라보는 외상후 스트레스 유형들이 어떻게 또 발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짜 놓치고 간과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진도와 팽목항 그리고 안산 단원고등학교 상황실이라는 3월한 체제 하에서 그 당시 안산 단원고에서는 실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 시간 지나면서 실종자와 희생자라는 용어가 같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실제 재난 이번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보는 피해자 그룹을 굳이 나눠본다라면은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 가족이 있겠고요. 그리고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도 피해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단원고등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또 중요한 재난 피해자 그룹이 됩니다. 더 크게 봐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재난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발제를 해주신 존경하는 곽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초기의 재난 심리 지원 부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의식주 중심의 구활동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한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간단한 충격에 빠진 이재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으로도 재난심리가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중증일 경우는 재난심리 사회적 강사 과정을 이수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한 845명이 현재 등록 보유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용어로 PTSD 증후군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전문 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현장에서 하나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그 희생자 가족들 전담반을 정부에서 마크를 했고요. 그번에 전문 의료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분들이 저희 적십자 봉사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호소를 한 점이 매일 의료진이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벼운 증후군부터 중증 증후군까지 의료진이 해야 한다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인력 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PS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정도는 과감하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짜 의료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주일 한 달간 1대1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최근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90년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PTSD만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는 십몇 년 동안 상담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뭐 다르죠. 거기는 그 테러 사건 이후에 그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게 되고 더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뭉치게 되고요. 왜냐하면 테러라는 그 다른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더 융합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엄청나게 그 PTSD를 겪었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여전히 그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정부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 15년은 가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PTSD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고 그래도 저는 이번에 팽목항 그 사고에 많은 상담가 심리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했던 거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지원되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고 더 나가서 성장까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이거를 기록화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가 한 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자료도 없고 연구도 없습니다. 그 제가 90년도 초에 이런 그 사고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직후에 대구의 지하철에 가스가 폭발해서 그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 기억은 안 나지만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이러한 그 사고를 당했는데 이 한창 때 중학교 사춘기의 아이들이 도대체 뭘 겪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착수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그 제안들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심리학자들도 이런 데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오클라호마 대지진 이런 거는요. 미국 심리학회 가면은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견뎠고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아마도 재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자 입장으로 이러한 연구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하나 한국형 외상후 성장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개개인의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짚어볼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진짜 언론에 관련된 거, 언론 보도도 이 상품 백화점 무너질 때요. 그걸 TV에서 계속 본 학생들이 여중생들이 PTSD를 겪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뭐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여러 조직들을 그냥 이대로 가는 거가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거를 각 부처마다 어떤 기록을 남기고 한번 되새겨보고 하는 거가 이 고통만 가지고요. 또 약간의 피로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월호 얘기하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만 얘기하자. 왜냐하면 그만 얘기하자는 거가 지겹고 이런 거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성장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러한 거를 지금부터 모델을 만드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으로 이 재난을 견디는 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 사회의 초중생들이 그냥 SNS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아무 글이나 올려놓고 하는 그러한 부터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단순히 지식 교육이 아니고 그러한 그 놀이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전체 사회적 통합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에 이러한 통합 모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개개인 치료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개인 치료의 성장
치료도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형 사회의 이러한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기록을 남기고 어떤 것들이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거를 5년, 10년을 두고도 이러한 장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한국형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까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봤을 때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분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픔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모두가 다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로 이끌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지역과 그다음에 각 분향소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참여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공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참여를 통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보다 더 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거를 체계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의 제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인근 지역 전국적인 단위에서 참여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해당 정부 그리고 중앙 단위의 자원봉사 기구와 연결이 되고 이것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봤듯이 예전에 서해 대전해로 순국한 그 병장들의 그 가족들이 참여한 걸 보셨습니다. 상호의 가치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금 모금이 전달되었지만 이거를 더 불우한 이웃에게 제공해달라라는 이런 가치들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지역에서의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정도 가치를 띠고 있느냐는 이를 확산하는 것은 바로 언론과 SNS의 역할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가치들은 소속감, 통합감, 그다음에 결속감과 사회 연대 이로 인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믿을만 하구나라는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7년도에 세계적으로 기록될 만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를 경험했습니다. 2011년 경기 북부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재난재해 자원봉사들이 투입이 됐고 이미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는 35,000명 지금 현재로서 3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가 그동안 활성화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체계적인 뭔가 장치들이 있었고 그 장치들은 저는 자원봉사센터, 그동안의 자원봉사 그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이것이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원봉사자가 너무나 많아서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안전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와 단체들 간의 조정의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들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07년 태안반도에서 그 기름 유출과 관련된 자원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50일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족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미 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신 자원봉사 중에 한 분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그분이 평소에 조울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안산시에서는
택시를 안산에서 이제 진도로 운반하는 700대의 그런 택시를 배차하는 봉사자가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과로로 쓰러진 부분, 또 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봉사를 했던 봉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치들을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지만 그들이 받는 상처라든가 그들의 트라우마나 이들에 대한 보호들은 우리가 어쩌면 소외시키지 않았나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극복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통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 단위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자본이 축적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된다. 사전에 등록되어야 된다. 재난과 관련돼서는 자원봉사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평소에 교육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제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제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은 국민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감을 참여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참여가 정말 제대로 된 가치로 연결되기 위한, 즉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 굉장한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저는 공감을 참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참여를 통해서 어떤 가치와 성과를 이루어내는가와 관련된 것들을 인정해주고 확산해주는 이 부분들, 즉 공감을 확산해주는 부분도 역시 저는 제도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세월호와 관련돼서 어제 단원고 학생들이 첫 등교를 하면서 그들이 노란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정말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문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봉사단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 추모 기록 보존 자원봉사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는 저희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성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이미 자원봉사가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뤄내는지, 특히 재난극복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통합의 가치가 공감되고 확산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온 국민이 이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했지만 공감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도울까를 생각하고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나르고 생필품을 나르고 그냥 옆에서 자리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전부 관계자도 기자들도 또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자원봉사자들과는 말을 섞고 나누고 소통했습니다. 시신이 하나씩 수습되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있을 때까지 지켜주시겠느냐, 지켜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의 기여와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고,
그 현장에서 초기에 일부 관리들, 행정의 관리들, 기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의 제도화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이제 진도에서 느낀 점은 자원봉사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다. 그런데 참 조직적이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하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건 좋은데 봉사하시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고 협의하셔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품을 보내주셨어요. 생수는 아주 넘쳤습니다. 라면, 생수. 근데 이게 굉장히 중복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물품 후원해 주시는 거는요, 우리 공동모금회나 모금기관 통해서 조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랬습니다. 센터의 설립 취지나 공동모금회라든지 모금기관의 설립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행태가 무조건 또 비조직적으로 문제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K-팝 다 좋아하시죠? K-팝 또 뭐 한식은 K-푸드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 사람들의 호평도 받고요. 또 요즘은 그 전지현 씨가 예쁜 백을 잘 매가지고 그게 또 뜬답니다. 그래서 K-백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자원봉사도 세계적인 명품 봉사로 만들어보자.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K-볼, K-볼런티어. 멋지죠? 예,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예. 정말 태안에 그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올해 2월 달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전국 44개 지역에서 강원도로 몰려가가지고 폭설 복구 봉사를 도왔습니다. 이기적인 조직은 이타적 조직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사람들 이겨내려면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번 우리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말하면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에 전혀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우리 어떤 불충분한 여건들이 이번 사건을 만들지 않아 싶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 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전문가들과 민간인이 정책 형성 과정과 그 실효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함께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택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가 통합은 지혜로워서 미리 알아서 통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인류 역사의 긴 역사는 배부를 때는 절대 통합하지 않는다는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난이 있을 때만, 참으로 더 이상 통합되지 않고서는 우리 개개인이 충분히 존엄의 위협을 받을 때만 인간은 통합을 화두에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이 꼭 그렇게 우리 국민의 통합 위해서 이 세월호 참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숙이 느끼면서 우리 이러한 토론이 허망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한 명의 뜻있는 우리 공무원 국민이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이 국민 대통합의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2차, 3차, 4차를 이뤄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진행할 수 있는 해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그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재난에 대한 시스템은 그 재난의 특수성과 재난의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또한 각계 가칭의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끊임없이 그 정책 입안자와 현장 공무원과 끊임없는 토론과 토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가 될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창조적이고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굉장히 따뜻한 가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 질문해 봤습니다. 공자가 빌공자라면 공무원은 무엇이 비어 있을까? 또 무자가 없을무라면 공무원에게 도대체 무엇이 없을까? 물어봤더니 제 머리를 다 뜯어버린다고 해서 머리가 빠졌는 모양입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가 7년 동안 가장 현장에서 여수 사건부터 있었던 모든 것의 중심에서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단체가 이야기하지만 그 재난의 사상자 가족을 찾아서 직접 나온 어떤 집단도 대한민국에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와서 기다리는 분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6년 동안 혹시 재난 현장에 그런 사상자 가족을 찾아가서 재난 그 서민 그 기저층에 계신 분들이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통계는 저를 항상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말은 조금은 국가일에 관여해 보신 분들은 서로 공감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일단은 재난심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면 긴급심리적과 PTSD 치료에 대한 오해가 좀 시쳐야 한다.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트라우마란 스페셜 방송에 저와 저희 제자들이 나가서 6월 1일자 방송에서 재난심리 이 단원고 이분들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직접 치료를 많은 사람은 된다는 학자도 있고 안 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했던 것이 이제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너무나 누구 말이 전문가인지 좋은 학교 교수면 전문가고 안 좋은 학교 교수면 안 전문가고 어디서 많이 배우면 전문가고 아닌지 도대체 당신은 어디까지 아는가? 정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그 자리에 왔다면 어떤 복장으로 와야 하는지 그 자리에 왔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어떤 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좀 성찰을 해야 할 시간을 준 우리를 바라보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증거 기반 평가 제도가 부재하다. 당신이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간단할 텐데 우리는 부처 간에 나는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안 웃는 것인지 너무 애매모호한 단체와 집단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는 과정이 좀 우리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만이 바뀔 수 있다. 또 재난 상황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실제적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매 순간순간 재난에 따라서 이걸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절대 실행될 수가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재난이라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그래서 뭔가 정말 대통합의 같은 게 끊임없이 논의되고 장기 프로젝트로 끌고 가야만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 많은 선생님들이 말했지만 자원봉사도 사람 대접 해주라 하는데 공무원들이 월급을 주는데 무슨 사람 대접 하겠어요. 금방 또 자치단체장 바뀌면 또 사람 바뀔 텐데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정말 심각하게 좀 지켜봐야만이 재난을 이런 것들을 유기를 막을 수 있다. 또 현장 중심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전시적으로 이렇게 타는 건 익숙한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느낄 허전한 가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누가 이렇게 내일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좀 진지하게 긴 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난의 피해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도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부처 간 업무 분할과 조정의 혼란을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 단체장과 담당 책임자의 전문성이 너무 부재합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으니 그 전국 재난심리센터, 전남 재난심리센터라는 그 프랑카드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나라라고 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죠. 공무원들 생각에는. 정말 그럴까요?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날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그날 진도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가장 그 실명자 가족, 그때는 실명자 가족이죠. 4일째까지.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터리 충전이에요. 네, 배터리 충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매뉴얼 어디를 봐도 긴급 무품에 90년대, 2000년대까지 배터리 충전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 맞게 우리들이 좀 해야 하는데 지역 단체장과 담당 책임 이런 일이 터지다 보면 너무 몸을 움츠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능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이런 교육 어떤 그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돈을 안 들이고 오는 방법은 뭐냐? 긴박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나치게 자원봉사자 시스템이 후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수가 많이 온다는데 국민들이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 좀 진도 사건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지금 필요한 물품을 통계를 내서 물병이 10,000개 필요한 몇 개 내고 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서비스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국민들이 그 테러를 보고 그 어떤 그 우리 한국 특유의 재난이 터지면 나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또 과잉 중복 문제가 있어요. 그 조그만 근데 너무 오니까 밥을 자원봉사제 때문에 하는지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 대한민국의 실적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은 사대요. 그 시간별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좀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우리 적십자사라든가 재난심리센터라든가 공동기획회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런 풀을 만들어서 초, 중, 이게 지출 예산에 따라서 몇 명이 투입되고 가까운 곳에서 몇 명이 나가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공감을 형성은 되니까 서울, 대구, 외수도 5명씩 와라든가 인터넷 계속 올려놓으면 애하거듯이 비고 오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안 하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시적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구성과 교육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PTS에 대한 인식과 심지어는 접근 방식이 너무 불일치해요. 그리고 경험 축적 어려움으로 정책 선순환이 실패합니다. 경험이 우리나라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교수들이 보고서는 만드는데 무슨 보고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한 군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옛날 실적도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 4군데 5군데 예산 낭비가 아니라 그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가장 우선 집단에게 주는 이런 시스템이만 해도 통합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하여튼 짬짬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난에 대비한 심리운동은 다르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우리는 정말 하나다라는 우리 함께 똑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말 우리가 그 아픔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함께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라는 이러한 대국민적 어떤 그 믿음을 어떻게 유발할 것이냐 이게 치웁니다.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해야 하는데 특히 이런 것에 걸맞는 재난심리지원 관련 법률이 너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 파트는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 부처가 누군가는
정말 제3자적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추적하고 올바른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책을 위반하고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현재 공무원 시스템이 좋을지 정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선택적인 어떤 부서로서 끊임없이 체크와 감시와 실행과 우리가 R&D를 연구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고 재난에 대해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또 공헌하셔서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이 재난을 겪고 옛날에도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이 상처는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 진주처럼 다시 빛나는 시기가 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지루하실 텐데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